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러 효과,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흐림 효과인데요. 방사형 흐림 효과 또는 또 하나는 동작 흐림 효과. 그래서 영문 버전에는 레디알 블러, 그다음에 그 모션 블러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죠. 그래서 하단 이 사진에서 하단 부분은 모션 블러, 동작 흐림 효과를 주고 상단에는 레디알 블러, 방사형 흐림 효과를 줘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를 수평을 먼저 잡아 볼 텐데요. 지금 약간 왼쪽에 기울어져 있죠. 카메라 로우에 필터해 보게 되면 기울기를 잡아주는 게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면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이 카메라 로우 필터의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죠. 우측으로 많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툴이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던 메뉴들이 우측으로 다 왔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풀다운 메뉴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뭐 기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곡선, 그다음에 뭐 세부 선명효과, 그다음에 색상 조정하는 거, 색조, 채도, 광도 뭐 이렇게 모두 누르면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학은 뭐 왜곡, 그다음에 비네팅 효과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도형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수평 맞추는 게 있어요. 여기 A라는 걸 누르게 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평 자동으로 잡아주면 등대까지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등대가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이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격자를 이용한 수평 잡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안내선 그리기라는 문구하고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리게 되는 아이콘인데 얘를 이렇게 되면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클릭 드래그, 아이콘을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기울어진 각도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려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각도를 수평으로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내선은 2개 이상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그 등대 부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등대를 이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2가지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렌즈 굴곡 현상 때문에 지금 약간 이쪽이 처졌죠. 수평에서. 그래서 아까 광학에 보게 되면 왜곡 현상,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은 이렇게 광각 렌즈처럼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수평이 어느 정도 맞을 테니까. 자, 이 상태에서 대략 맞으면, 아니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잡아주겠죠. 살짝. 자, 확인 누릅니다. 자, 비어있는 거는 뭐 그렇게 없냐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 사각형 윤곽도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씩 늘려주세요.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도 컨트롤 T 눌러서 자, 살짝만 이렇게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하단 부분을 이제 그 동작 흐림 효과를 줄 거죠. 그래서 하단 부분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단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하나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필터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를 줍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동작 흐림 효과의 각도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수평으로,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 각도에 따라서 흐림 효과를 주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수평이니까 0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해상도에 따라 틀립니다. 해상도가 낮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사진은 조금만 줘도 굉장히 많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해상도 높으면 이 그 픽셀을 좀 많이 주셔야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릅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 어두운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 요게 번져 나오는 현상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흐려진 부분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살짝 지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왼쪽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 자, 이 정도로 해서 쭉 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확인. 자, 그다음에 가려질 부분이 있죠. 자,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돋보기 툴이 됩니다. 특정 부위를 클릭. 자, 그다음에 얘를 한번 가려볼까요? 얼만큼을 지워야 되는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어두운 부분은 다 가려줘야겠죠. 레이어 1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레이어 마스크, 이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검은색을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은색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도구 상자 하단에 작은 색상 칩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기본 디폴트 값에 화이트 블랙이 생깁니다. 자, 검은색을 칠해야 되니까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주게 되면 위아래 색상이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 열고 닫기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자, 경도는 지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국이 많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Z 누르고 경도는 0으로 해줍니다. 0으로 해주고 사이즈는 뭐 대략 자, 불투명도를 일단 100으로 해줍니다. 사이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확실하게 드래그 해줘서 자, 정확하게 이 라인이 보이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반대로 이때는 흰색을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색상을 블랙과 화이트를 바꿉니다. 또 화살표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연하게 해서 투명도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번 칠해서 살짝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도 조금씩만 미세하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여러 번 이용해서 살짝씩 블러 효과가 적용된 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블러 효과가 보여주는 거는 흰색을 칠하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을 이렇게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하게. 자, 그다음에 다시 블랙을 또 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을 칠해야 살짝 보이겠죠? 흰색. 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야 블러 적용된 이미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여러 번 칠해야 돼요. 불투명도를 연하게 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 축소해 볼까요? 자, 어느 정도 너무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지워줄게요. 연하게 해서 사이즈는 키우고 얘를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불투명도를 낮추고 살짝씩 문질러서 밑에 부분이 나오게끔. 자, 이 정도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방사형을 줄 텐데 배경에다가 그냥 필터에서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를 주게 되면 방사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전과 돋보기가 있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렇게 그 흐림 효과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형 흐림 효과, 돋보기 얘를 이용하게 되면 좀 양을 늘려보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중앙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등대까지 이렇게 그
흐림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자, 등대 부분을 살려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잠깐 가리겠습니다. 등대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채널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채널 빨간색, 녹색, 파랑, 이거는 이렇게 그 분포도를 보여주는 건데 요 경계선을 어느 그 채널이 잘 갖고 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그나마 무난할 것 같아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 플러스 있는 부분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띄게 되면 파랑이 하나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주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주는 그런 그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레벨을 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블랙의 분포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블랙을 조금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자, 그럼 많이 어두워졌죠. 자, 흰색도 좀 안쪽으로 끌어오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왼쪽으로 끌어냈더니 하늘 부분이 좀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경계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자, 아직도 이 하단 부분에도 밝은 색이 많이 영역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각형 윤곽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어느 정도 됐는지. 자, 커서가 아니라 화살표 키보드를 이용해서 위로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리면 자, 라인에 어느 정도 그 접근이 됐죠. 이 상태에서 블랙을 채워주면 돼요. 블랙은 이렇게 전경색이 까만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Alt와 백스페이스 또는 Alt와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등대의 요 윗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윗부분을 블랙으로 칠해 줄 거예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고 번짐 효과 경도를 완전 100%, 그래야 외곽이 정확하게 그려지니까. 자, 사이즈 줄이고 자, 검은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불투명도는 100%가 되겠죠. 자,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확대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드로잉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블랙으로 다 채워줘요. 이거는 뭐냐면 블랙 부분은 블랙과 화이트로 나누는 게 그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블랙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밝은 부분은 하늘이 나와야 되니까 놔도 되겠죠. 자, 사이즈를 줄여보고, 자, 이제는 하늘 부분에 아직 회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다 하얗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 방법은 이미지에서 조정, 색상 대체를 열어서 하늘을 클릭합니다. 하늘. 자, 그러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 부분도 검은색 부분이 아직 회색으로 표현되는데 검은색 부분이 검게 보일 정도까지 양을 좀 조정을 해서 자, 하늘 부분을 흰색으로 돌립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난간 부분이 사라지네요. 자, 조금 더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 흰색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곡선으로 할게요. 조정해서 곡선, 흰색 스포이드로 하늘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흰색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사이즈를 키워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과 화이트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흰색 부분이 하늘 부분. 자, 컨트롤 버튼 누르고 파랑 복사 얘를 클릭하면 지금 하늘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안 그러면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요 파랑 복사 채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아이콘입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밝은 부분이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RGB 탭을 다시 이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로 와서 얘를 하나 복사해 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하늘만 복사가 돼요. 하늘만 복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를 선택하고,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되죠. 아까 채널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이 파란색 복사, 여기에 또 배경 마스크라는 게 또 생기긴 해요.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줬죠.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지금 이거는 자, 하늘 부분만 선택된 거죠. 자, 하나를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마스크의 화이트 블랙을 바꿉니다. 왜냐면 하늘 부분, 그러니까 바닥 부분만 선택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 부분을 블러 효과를 줬을 때 이 명확하게 요 등대 모양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이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밑에 부분, 하늘을 뺀 등대를 포함한 이 바다 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지금은 선택된 부분이 위쪽이지만 요 밑을 선택하면 되죠. 두 가지의 위아래를 반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창에 보게 되면 반전이 있는데 이 속성창이 없으신 분은 창에서 속성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성창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전하면 이번에는 자, 밑에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 상태에 와서 이제는 하늘 부분을 이제 요 배경 복사, 요 밑에 있는 레이어를 방사형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를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게 되면, 자, 줘볼까요? 방사형 흐림 효과를 주게 되면, 자, 여기에서 방사형 흐림 효과 돋보기 모양을 해서 양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점이 아니라 좀 하단으로 내려와야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금 등대까지 번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취소한 다음에 여기에서 등대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를 바로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 적용. 그러면 자, 밑 하단이 아예 없는, 지금 이렇게 하늘 부분만 나와 있는 그 레이어가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방사형 흐림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흐림 효과.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양을 늘려주고 확인. 그 양을 많이 늘려주면 시간 타이밍이 오래된 듯한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다시 취소하고 방사형 흐림 효과 조금 양을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확인. 이 양도, 흐림 효과 주는 양도 해상도에 따라 다릅니다. 얼만큼 줘야 되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방사형 흐림 효과, 하단은 동작 흐림 효과를 일단 다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색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 하늘 부분의 푸른색은 좀 빼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바탕의 기본 색감을 여기에 있는 밝은 베이지색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의 느낌의 톤으로 다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둡기는 이 정도 어두워도 좋은데 너무 파란색이 많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늘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사진이죠. 그래서 배경 복사 레이어 여기에 요거를 선택하고 하단에 보게 되면 조정 레이어가 있죠. 여기에서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조 채도를 선택합니다. 자, 색조 채도를 선택해서 해당 요 배경 복사 레이어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 클리핑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위에 부분, 자, 파란색이죠. 그럼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파란색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고 채도를 낮춥니다. 채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밝기를 좀 밝게 할게요. 자, 파란색 계열 선택 녹청을 한번 볼까요? 녹청에서도 조금 채도를 낮추고 밝기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그래서 앞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볼까요? 색이 좀 변했죠? 자, 조금 더 밝게.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에서 곡선을 선택한 다음에 얘도 해당 레이어만 적용할 거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체크해서 클리핑 해줍니다. 자, 조금 밝게. 자, 물 부분도 여기를 저 맨 위에 있는 레이어죠. 선택하고 조정 레이어에서 채도에서 조금 낮출게요. 낮추고 그다음에 밝기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 밝기를 여기서 올려주게 되면 요 등대에 있는 부분까지 그 적용이 되니까 밝기는 곡선에서 따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0. 자, 그 다음에 곡선을 다시 엽니다. 열고 밝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그대로 있고 중간 톤 부분만 밝게 되겠죠. 자, 해당 레이어에만 적용할 거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여기에도 체크를 앞에 해줘야죠. 그래야지 요 레이어에 같이 적용이 되죠. 자, 볼까요? 앞에 눈을 껐다 켰다 하면 밑에 부분만 적용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국이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그 부분을 흰색으로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흰색으로 이렇게, 그죠? 자, 다시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 사이즈로 오고, 자,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트 영문 E를 선택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자, 모든 것이 합쳐진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색조 채도를 열고 채도를 낮추고 색조를 조금 바꿔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밝기를 조금만 밝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도 채도를 낮추고요. 자, 이러면 부드러운 색감이 표현이 된 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툴을 다시 최종적으로 이제 색상과 선명도 이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엽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자, 전체적으로 기본을 보고 자, 따뜻한 색감을 다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뜻함이 같죠? 이 상태에서 채도를 낮춰줘요. 자, 이 정도 분위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안개현상 제거를 조금 올려줄까요? 자, 우리가 선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 샤프한 느낌이 난다는 것도 있겠지만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 효과가 강했을 때 선명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이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게끔 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조금 밝게 해주고요. 자, 검정 계열은 일단은 조금만 더 낮추고, 자, 밝은 영역 조금 더 밝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색감을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눌러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레이어 하단 레이어 요 배경 맨 밑에 있는 원본이죠. Alt 버튼 누르고 이 원본 배경 레이어의 눈을 클릭하면 이게 원본이고, 다시 Alt 버튼 누르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정한 레이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실 때 이 레이어를 그대로 다 살리시려면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맨 위에 PSD 형식으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이 레이어가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나 PSD 상태로 저장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JPG 형식으로 요 JPG 형식으로도 다시 하나 저장해주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파일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많이 올리시죠. 그래서 인스타용 사이즈가 1080에 1대1 비율인데 1080에 1080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죠. 전체 선택해서 맨 위에 있는 이 이미지, 여기 적용이 하나 더 된 게 있죠. 그러면 맨 위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게 되면 요게 보여지는 상태, 해당 레이어만 카피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C, 알파벳 C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상태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PSD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PSD 다시 1로 해 놓을게요. 자, 저장, 확인. 자,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죠. 자,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1080이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 1080, 얘도 1080.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이게 인스타그램 사이즈입니다. 만들기. 자, 이 정도죠. 자, 컨트롤 V. 자, 이건 하늘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자, 컨트롤 T 사이즈 조정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 사이즈 줄이는 상단에 옵션 바에서 여기 가운데 연결 부위를 클릭하고 Alt 버튼만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의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끌고 와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중앙점을 중심으로 빨리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다시 Alt 버튼 누르지 말고 한쪽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엔터, 확인. 엔터는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곽을 좀 힌트 드려 줄까요? 그래서 컨트롤 A, 레이어 하나, 또 빈 레이어 하나 만듭니다. 자, 만든 다음에 편집 메뉴에서 7, 획이죠, 획. 아니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여기 영역 가이드라인 만드는 도구를 이용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획이 나오고, 안 그러면 편집에서 획. 그 다음에 30픽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안쪽으로, 요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은 흰 테두리가 생기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PSD로 저장해도 되고, 그러면 JPG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JPG 형식, JPG로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지워서 저장하시면 인스타그램용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작 흐림 효과와 방사형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이미지, 내가 원하는 부위만 변화를 시키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채널을 이용해서 하나의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 채널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시키는 거죠. 하늘과 바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 채널을 이용해서 특정한 내가 원하는 부위를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다양한 그 합성에서도 굉장히 그 디테일한 합성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사진에 대해서 미세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내가 직접 선택해서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가미 툴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패스툴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는데, 그 원하는 부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위, 그 부위를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가 편리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토샵 고수들도 많이 보게 되면 본인들이 쓰는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선택하는 방법, 내가 특정 부위를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떨 때 어느 툴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 간단한 기능들은 자꾸만 해봄으로써 나한테 그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영상은 그냥 한번 보는 걸로 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분 강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도구를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어서 한번 내가 유사한 이미지를 꺼낸 다음에 같이 따라해 보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끄고 내가 그 원하는 방법을 다시 적용해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업 순서를 기억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하나의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셔야 다른 사진, 내 사진 중에 다른 사진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한 강의 중에서 다양한 그 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저게 저런 기능을 갖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조금 보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영상 하단 부위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관련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